저 정면이요. 네, 저의 신체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임재범이고요. 생년월일은 1994년 1월 6일입니다. 닉네임은 재범쿤입니다도 있고요. 뽐도 있고요. 뽐죽도 있고요. 뽐뭉도 있고요. 토마토 농장 외아들, 이거 팩트죠. 노라합지도 맞고 시케섹시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비보이킹이라는 닉네임도 제가 비보잉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네. 마지막으로 재봉, 이건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불러주셨던 별명입니다. 사실 여기에 없는 닉네임인데 저 친구들이 뻔제라고 불러요. 재범쿤과 좀 합쳐서 뻔제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범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MBTI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검사했을 때는 INFJ가 나왔었는데 성격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제 MBTI는 ENTJ입니다. 눈썹 앞머리부터 끝이 모두 공평하게 진한 눈썹 미남, 예술적인 둔각으로 곱게 뻗은 눈썹 산이 남자다움을 더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 눈썹이 저보다 더 진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잘 물려주셔서 눈썹이 좀 고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서 고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로로 속 시원하게 트인 눈꼬리, 왼쪽 눈 위의 쌍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이비의 테페미에 한몫했다. 옛날에 메이크업을 해주시던 분이 이제 발견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점입니다. 늑대를 닮은 날렵한 눈매로 나른 섹시를 뽐내다가도 웃을 땐 확 휘어지는 눈웃음까지 보유한 반전 매력의 결정체. 저는 늑대보다도 티벳 고양이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눈 길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31.4. 오른쪽은 36이 나왔어요. 오른쪽이 더 기네요. 그리고 손 길이 18.1 나왔네요. 18.1. 17.5네요. 오른쪽은. 어깨는 딱 여기니까. 일단 왼쪽은 23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5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딱 50.5 나오네요. 전체는 6으로 나오네요. 임강냉이라는 귀여운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른 치열, 도톰한 입술과 더해져 웃을 때 최고의 인매를 자랑한다. 저희 입술이 도톰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인데 저음부터 높고 쨍쨍한 음역대까지 고루 소화하는 탄탄한 기본기. 평소 목소리는 듣기 좋은 중저음이며 노래 실력은 10점 만점에 5점 정도, 5점이 없다. 이거는 이제 찬반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후진이 없네요? 수정 가능하죠. 근데 저음부터 높고 쨍쨍한 음역대까지 고루 소화하는 탄탄한 기본기. 옛날에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막 탄탄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거고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톤이 낮아지면서 된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은 냉정하게 4점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비보잉으로 다져진 잔 근육, 특히 민소매를 입을 때 드러나는 팔 근육이 전 세계 아가새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거 너무 옛날 얘기고요. 사실 체형이 많이 무너지고 나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뭔가 그런 잔 근육보다는 그냥 생활 근육, 그런 근육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뽀얗고 말랑한 피부 플러스 각도별 다양한 분위기를 내는 얼굴 골격 라인의 조화로 남자다우면서도 소년미 넘치는 외모의 소유자. 제가 소년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 얼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몰랐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확실히 좌우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각도별로 좀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땅땅땅. 자, 네, 요즘 근황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공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 공연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연습하고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정규 앨범 준비 비하인드 스토리.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 두 개거든요. 크래쉬라는 곡과 클라우드9이라는 곡이 이렇게 있는데, 클라우드9이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생각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의 매니저가 저의 작업실에 오게 됐어요. 준비했던 앨범들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써놨던 곡들도 몇 개 들려주게 됐는데, 크래쉬를 회의 때 다시 한번 들려주면 안 되겠냐 라는 의견을 받아서 아이 설마 하고선 일단은 보내줬어요. 타이틀이 크래쉬가 돼버렸더라고요. 각자의 그 매력이 있는 곡이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렴 그냥 The way you make me crash Feel like a test. 지금은 베이비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굉장히 오래 들었어요. 8년? 9년 전에 썼던 거를 가져와서 낸 거라서 오랫동안 들은 만큼 더 애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비슷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보여주는 거니까 둘 다 제가 묻어있기는 한데, 제이비로서의 활동할 때는 극 E로 가는 것 같고, 제 작가명으로 활동할 때는 극 I로 가는 것 같고, 제 본인 자체는 딱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멤버들 한 명도 안 들어봤어요. 사실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한테 안 들려줘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숲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유유자적 하게인 숲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들, 생각들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읽고 있고 더 읽어보면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구매한 캠핑 아이템 추천. 새로운 텐트를 구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막상 개봉해 보니까 원래 제가 들고 다녔던 조그만한 매트보다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맞추려고 매트를 하나를 더 구매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어드밴스는 땄고요. 이제 레스큐까지 땄고 스페셜티도 땄고 취미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마스터까지 딴 상태라서 이 이상으로 뭔가 하려면 강사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취미가 즐겁기 때문에. 제이비만의 나이트 루틴, 좀 창피하긴 한데 자기 전에 꽃보다 오징어였나? 오징어 2개는 먹고 잡니다. 딱 2개만, 2봉지 말고. 제이비에게 아가새랑 고마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은 안 내려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운데 그냥 고마워요 라고만 얘기하면 가볍게 들리고 이게 진심이 전달이 안 될까 봐 정말 고마운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아요. 러브레터요? 네, 와 진심을 담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일단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기다린 만큼 보람 있을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어.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언제나 날 믿고 응원해줘서 힘이 나. 진심으로.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자. 지금까지 갓세븐 제이비의 호앵글 인터뷰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넣어서 ESQURRE 검색해.